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남극 여행을 다녀오느라고 좀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1월 말에 남극과 칠레, 아르헨티나 남부에 있는 그 파타고니아를 다녀왔습니다. 그 땅 넓더라고요. 그 파타고니아는요, 한 100만 평 넘는 데가 항구지로 있더라고요. 그 부동산이 많이 빈 부동산을 보고 왔습니다. 남극도 그 뭐 주인 없는 땅에 지금 연구기지만 있는 거죠. 아무도 거기에 소유를 하지는 못하고 있죠. 그야 남극 그 동토의 땅. 지금은 거기가 여름이라서 그나마 조금 눈이 녹아서 그 남극의 일부만 우리가 접근할 수 있어요. 또 그 안에 우리 세종기지도 있는데 제가 간 크루즈는 그 세종기지는 가지 않고 칠레와 러시아 공군기지, 러시아 기지를 방문했습니다. 그 세빙선도 구경하고 그랬습니다. 참 그 넓은 땅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이 땅보다 상당히 넓었습니다. 자, 제가 이제 남극을 한 보름 갔다 오고 나니까는 우리 한국에서는 또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더라고요. 6월 27일 97, 10, 15 대책에 이어 4차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더라고요. 이제 그 발표한 129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이라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그 129 대책은요, 간단히 요약하면은 정부는 수도권 도심의 유휴부지와 노후청사, 공공부지, 군부지 등을 최대한 동원해서 연끌해서 총 6만 호를 신속 공급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대부분 이 도심 지역에 대한 토지였는데 왜 도심인가? 이 수도권은 택지가 빈 땅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심의 공공이 보유한 땅을 재편해서 공급하겠다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공급 타깃 요청을 청년 신혼부부의 타깃으로 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공급 불안 심리를 누르고 수요가 있는 곳에 꾸준히 공급을 하겠다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2월 달에 추가 부지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해서 발표하겠다고 또 예고를 했습니다. 네, 이거 예고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하면 그날 가서 발표하면 되죠, 준비해서. 그걸 왜 또 발표하겠다는 하는지 이해가 참 되지 않아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월 달에 발표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12월 달에 발표를 못 했어요. 그리고 1월 한 달에 다 가더라도 발표를 하지 않고, 그 발표하겠다고 소리를 안 했으면은 모르겠는데 하겠다면 해야죠. 12월 달에 보니까 좀 받아보니까 부실했겠죠. 대책이. 그래서 미루다가 1월 말 또 넘기면 안 되겠다 해서 부랴부랴 1월 29일 날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뭐 하나 발표를 하려면 뭔가 차별성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런 나중에 질의응답에 나왔듯이 연끌해서 다 끌어모아서 부랴부랴 발표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 공급 규모와 핵심 글을 정리를 해보면은 전체 규모는 한 6만 호의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핵심 패키지로 제시된 주요 지역 물량을 보면은 좀 굵직한 내용들을 보면은 용산권역에 13,500호 정도 보급하겠다. 이 내용에 보면 용산국제업무지구가 기존 6,000호에서 최대 1만 호, 약 4,000호 정도 확대를 했죠. 그죠? 그 전에 이제 서울시에서는 한 8,000호 정도로 얘기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는 서울시에 한 8,000호,
보다는 한 2,000호가 늘었나요? 이거 보면은 서울시와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지요. 그죠? 바로 그 발표하니까 서울시에서도 반박이 나왔죠. 그죠? 바로 그 서울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주택 공급을 하려면은 인허가권들이 다 거기 있는데 왜 그 서울시를 패스하고 이렇게 했는지, 그 전에 서울시장과 국토교통장관 만나서 협의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으면 좀 이거 발표할 때에 서울시하고도 좀 협의를 해서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또 용산에는 또 캠프 김이 있죠. 미군부대. 그죠? 그 전에 한 1,400호 거기 짓겠다 그런데 2,500호. 2029년 착공 목표. 좀 2026년 이제 시작인데 2026년, 27, 28, 29년 4년, 3, 4년 뒤에 착공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착공 목표라 그러면은 그것도 착공 목표가 3, 4년 뒤라는 얘기죠.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좀 의아합니다. 또 501 정보대 150호 2028년 착공 목표. 착공 목표라는 건 단어를 자꾸 쓰는데, 그리고 과천의 9,800호 한 10,000가구 정도를 그 경마장과 또 방첩사 부지를 활용해서 하겠다 그랬는데, 갑자기 경마장이 어디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요. 이것도 사전 협의는 안 된 것 같고, 과천시 입장에서는 여기 1년에 한 500억 정도 세수가 나오더라고요. 또 과천은 그 경마장은 이전하려면 새로운 부지에 해서 준비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죠. 그죠? 그래서 이제 로드맵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태능시시 6,800호, 태능시시 그러면은 한 20년 전부터 계속 나온 거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도 하니까는 노원구 주민들이 반발했죠. 또 이번에도 그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거기도 세계유산 영향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디입니까? 종로에 무슨 앞에 높은 거 짓는다니까는 세계 유산 어쩌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도 그런 문제가 있죠. 그리고 노원구 또 국회 지역구 국회의원들 다 반대했잖아요. 그러면은 국회의장이 그쪽 지역구 같은데, 그래서 이게 앞으로도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남의 6,300호 판교 테크노밸리 인접 신규 공공주택지구 한 20만 평에, 이것도 2030년 착공 목표라 그럽니다. 아마 금토 지구 거기 같아요, 여기는. 그래서 이번에는 이 공급 방식이 유휴부지, 군부지, 노청사 등이 이제 주가 됐죠. 그죠? 그래서 도심 유휴지 공공부지를 재편해서 도심 역세권 공공이 가진 땅을 활용해서 대규모 주택 공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군부지 공공시설 이전 활용에 있어서는 도심 핵심 입지 물량을 여러 군데를 언급하면서 2027년도부터 순차적으로 착공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동대문, 은평, 광명, 하남, 또 강서 군부지, 금천 공군부대, 남양주 군부지, 고양구 국방대 부지 등을 설명을 했죠. 그 다음 노후청사 복합개발은 국유지, 공유지, 공공기관 부지를 검토해서 바로 사업 가능한 한 일반호 후보지를 우선 발굴해서 서울에 한 20개소에 6,000호, 경기 인천 한 14개소에 4,000호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서울 의료원 남척 부지에 LH 소유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데 청년주택 한 500회 짓고 업무시설 결합을 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결합형 개발은 직주 근접 생활 SOC를 함께 넣겠다는 신호로 해석이 됐는데, 긍정적인 적으로 평가를 해본다면은 입지 측면에 강점이 있습니다. 도심 역세권 집중돼 있고 도심 주택 문제에 가장 어려운 게 좋은 입지의 물량인데, 이번은 이를 좀 정면으로 겨냥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타겟은 상당히 선명하죠. 청년 신혼부부 중심입니다. 단순 물량이 아니라 정책 수요층을 특히 청년 신혼부부에
겨냥했기 때문에 정책 효과도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공급 포트폴리오 다변화 측면에 있어서 신도시만이 아니라 유휴부지, 노후청사 복합개발, 군부지 공공시설 이전,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공급수단을 여러 갈래로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긍정적인 측면, 근데 이제 비판적으로 한 평가를 해본다면은, 과연 이번 발표가 신규 물량이 얼마나 되느냐? 뭐 6만 원 한다 그랬는데 이미 한 7, 80%는 과거에 다 들어본 얘기죠. 그죠? 그렇게 신규가 별로 없다는 얘기죠. 재탕, 기존 계획을 계속 조금만 말만 바꿨다고 보면은 되겠죠. 그래서 새 물량 비중이 상당히 낮다. 한 26%밖에 안 되더라. 예, 새 물량은. 그런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런 프레임이 확산되면은 시장은 공급이 진짜 늘어날 수 있는가? 라고 또 의아해할 것입니다. 또 지자체 주민 이해관계자 반발 리스크가 있습니다. 또 정치 행정 리스크죠. 그죠? 대형 부지는 거의 예외 없이 교통, 녹지, 교육, 환경, 조망, 소음, 지역 여론과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와 협의를 안 했는 것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될지 좀 주목해 봐야 되고, 상당히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과천처럼 시설 이전이 진행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로드맵이 있어도 실제로 지연이 작게 돼 있죠. 그래도 문화재 환경평가 절차, 태릉시시 같으면 세계문화유산 그 평가를 또 받아야 되죠. 그죠? 그것 때문에 제일 못된 거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20년 동안 태릉시시 그랬는데, 그거 몰라. 그 골프 치는 사람들이 그게 어떤 사람이 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옛날 대통령도 가서 치두구먼요. 그래서 못하는 건지. 하여튼 이번에도 태릉시시가 들어갔습니다. 노원구 구민들, 주민들이 어떤 또 반발을 할지, 한번 지켜보죠. 그래서 이번 발표는요, 단기적으로는 심리 안정은 조금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게 뭐 가격을 팍 내려뜨린다든가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단기 공급 시그널이 매수 심리를 누그러뜨릴 수는 있죠. 그죠? 특히 청년 신혼부부 입장에서는. 그러나 이게 입주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이것이 가격 하락으로는 직결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뭐 착공 목표가 2028년, 29년, 2030년 이러니까는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빵과 다르지 않습니까? 바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중기 최소한 3년은 걸린다는 거. 2027년부터 순차 착공이 실제로 움직이면은 시장은 그때부터 이제 공급이 있겠구나 신뢰가 되는 거죠. 지금 당장은 이걸로 뭐 가격 잡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 착공이 계속 미루어지면은 정책 피로감, 불신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많이 겪어봤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번 129 대책에 보면은 지자체 협의가 상당히 지켜봐야 됩니다. 서울시와 또 과천시 등 또 노후청사 1만 호 후보지가 실제 사업지로 확정되는지도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통대책, 광역, 철도, 도로 패키지가 동시에 발표되는지, 또 분양대, 임대, 또 공공, 민간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이번에 뭐 주로 공공 택지를 하다 보니까는 주로 LH라든가 뭐 공공이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종합해서 보면은 이 방향성은 뭐 주로 도심의 청년 신혼 타깃은 이거는 뭐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실행의 난이도, 뭐 이 과정 뭐 경마장을 이전할 문제, 또 지자체 주민 반발들이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 시나리오 한 3가지를 생각해보는 상중하로 2026년과 27년 주요 부지 협의와 인허가가 진전되고 또 노후청사 후보지가 확정되는 것은 뭐 계속되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수도권 입지 좋은 물량 기대가 커지면서 급등 압력이 완화되고 실수요자 체감이 개선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좋은 측면이고 그다음 한 중간 정도의 시각에서 보면은 뭐 부분 성공은 가능할죠, 그죠?
일부 부지는 추진하고 일부는 지연 축소되겠죠. 결과 단기 심리 안정은 되겠지만은 지역별로 양극화가 심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 안 좋은 시나리오로 보면은 지자체 주민 이전 문제로 핵심 부지가 지연될 수 있고 20년 동안 못한 게 지금 와서 될 수 있느냐, 재탁 논란과 같은 비판이 강화되면서 정책 신뢰의 약화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강남권, 마용성, 이렇게 노도강, 금강구 쪽으로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일단은 권역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권역별로 상당히 그 온도차가 크죠, 그죠? 그래서 공급 위치가 실제 발표된 부지와의 거리, 체감 수요총, 청년 신혼 직주 근접이죠, 그죠? 착공 입주 가시성 등 여러 가지 이런 걸 봐야 되죠. 특히 강남권,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그러면은 직접 공급은 없습니다. 간접 영향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강남, 서초, 송파에는 직접 공급 부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과천의 그 방첩사 부지와 경마장, 그다음 성남 판교 그 금토지구 같은데 거기 6,300호. 또 용산 대규모 공급이 강남 수요를 분산을 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권은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강한 구조입니다. 이번 대책은 강남에 있는 강남, 서초, 송파의 가격을 내린다기보다는 계속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 것을 조금 속도 조절하는 브레이크 역할 정도는 할 수 있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수요자 관점에서 보면은 강남 진입 대기 수요 중 일부가 과천, 판교, 용산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와 중소형 수요 안정 효과는 있을 것이고, 투자 관점에서 보면은 강남 신축, 재건축에는 영향을 거의 미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중저가 구축 아파트는 수요 분산으로 상승 탄력성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천과 판교 인접 신규 그 금토지구하고 또 그쪽을 한번 잘 보면서 강남지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고, 이제 마용성, 마포, 용산, 성동은 바로 이번 대책의 최대 수혜 권역이 되겠습니다. 용산에 총 13,500호를 공급하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또 캠프 김해 500일 정보대 국제 업무지구가 그전에도 뭐 논의가 됐습니다만 이번에는 그 가구 수가 많이 늘어났죠, 그죠? 그래서 마용성 중 이 용산이 바로 정책의 핵심입니다. 공급은 많지만 입지 상징성 때문에 가격의 붕괴보다는 구조적 재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요자 관점에서 본다면은 청년 신혼부부가 도심에서 선택 가능한 대체지가 최초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세시장 안정 효과는 아주 클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기대감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또 구축 중소형은 경쟁이 심화되고 한강편 신축 대단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국제 업무지구 주거 비중이 확정, 이게 2027년 착공 여부가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 노도강, 노원, 도봉, 강북, 여기는 이제 태릉 CC가 강건이죠, 그죠? 그래서 거기 태릉 CC에 6,800호를 공급하겠다고 그러는데 동부권 최대 공급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번 노도강,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는 이번 정책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 태릉이 실제로 진행되면은 동부권의 심리는 급변하게 될 것이고, 이것이 지연되면은 정책 신뢰도에 타격을 받습니다. 문재인 정권에 봤지 않습니까? 태릉 CC 하겠다고 그래갖고 노원구에서 들고 일어난 거 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실수요자 관점에서 보면 노원, 도봉, 기존 거주 실수요자에게는 장기적으로 주거 환경 개선이 기대가 되고요. 투자 관점에서는 단기 투기성 접근 위험합니다.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교통 입지 개선, 연동형 투자만 유효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태릉 CC에 대한 세계 유산 영향 평가
통과될 수 있느냐도 아주 중요 관건이 되고요. 그리고 서울시와 공시 합의문이 어떻게 됐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안권 강서, 양천, 구로, 금천구 이쪽에는 군부지 이전이 핵심 변수가 되겠습니다. 강서, 금천, 군부지 이전 후 개발이 가능하고요. 고양, 하남, 광명, 연계, 물량. 그래서 이 서남권은 잠재력은 크지만은 그 진행될 속도가 좀 불확실합니다. 그 이제 이전돼야 되잖아요. 군부대 같은 게. 그 변수가 정책 리스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수요자 관점에서는 직장 밀접 지역이라서 중소형 수요 안정 효과 기대는 되고 전세 시장 안정에 긍정적입니다. 투자 관점에서 보면은 발표만 보고 접근하면 위험합니다. 이전 확정되고 착공되는 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국방부 지하철 이전 합의가 됐는지 교통대책도 동시에 발표되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그 다음 경기 핵심축 과천, 성남, 하남, 고양 바로 이쪽에는 실제 물량이 나오는 것이죠. 그죠? 과천에 9,800호, 성남 판교 인접에 6,300호, 고양, 하남, 군부지 활용한다 그랬어요. 이번 대책 중에 가장 현실적 공급지로서 실질적으로 서울 수요 흡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청년 신혼에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되죠. 향후 분양가 상한제 여부가 또 핵심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단기 급등보다는 분양 입주 타이밍 투자 전략을 짜는 게 좋겠고 장기 교통 개선, GTX 광역철도 연계시 이쪽은 유망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제 이번 129 대책에 대해서 전망을 해보면은요, 실수요자 전략에서는 금년과 내년에 이제 관망하면서 위치 어느 지로 또 이 착공 가시화가 되는 곳이 어딘지를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투자 전략으로서는 단기 시세 차익형 정책이 아니라 이것이 성공하면은 가격 폭등을 방지하고 이 실패하면 정책 신뢰가 붕괴됩니다. 그래서 어디가 실제로 움직이느냐만 보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129 대책은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서울 주거 구조를 재편하려는 정책이고 그 성패는 2027년 착공 실현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이번 129 대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제 1129 지금 2, 3일 지났죠.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시간 나면은 동네 그 중개사업소 복덕방이라고 그거 한번 가서 시세를 확인해 보세요. 아마 제 129 대책 발표하고도 이 강남 쪽은 계속 조금씩 오르고 있어요. 0.39, 0.29, 0.3%만 주간 오른다면은 한 주에 0.3% 올라도 3, 40이 1.2% 오르잖아요. 한 달에. 1.2%가 12달 하게 되면은 한 15%, 13, 4% 되잖아요. 그거 상당히 높죠. 그래서 2025년도에는 특히 이 강남 지역, 양극화가 심해지잖아요. 그래서 강남 지역을 봤을 때는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에. 그러면은 2026년도는 어떨까? 일단은 제가, 그 화폐량하고 금리하고 공급량을 여기 보라 그랬죠. 수요와 공급. 그래서 공급량이 나라 전체적으로도 줄어들고 있지만은 서울 시내 신규 아파트 공급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봤으면은 이 2028년도까지는 공급량이 계속 급격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26, 27, 28, 29, 30 그렇게 한 5년 동안도 공급량이 줄어든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인허가 받고 지으면은 3, 4년, 5년 걸리니까. 그래서 현재로 129 대책은요. 그런 가격을 크게 잡겠다기보다는 이제 재편하는 그런 거고, 그래서, 가격을 이렇게 바로 잡기는 어렵다. 그러면은, 금년도는 한 작년만큼 폭등은 아니지만은, 작년보다 조금 덜 하지만은 상승세는 이어질 것이다. 그러면은,
집 없는 사람들과 갈아타기 하면서 뭔데 해야 되나? 뭐 가능하면은 구정 전에 할 수만 있다면 하는 것이 좋죠. 그리고 정부 정책을 이기는 시장은 없다고 그랬지만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잘 보시고 특히 수요와 공급에서 지금은 특히 강남권 같으면 수요가 많단 말이에요. 공급보다는 서울 시내도 좀 공급이 줄고 그러니까 이게 한 3, 4년은 볼 수가 있어요. 이 공급 물량이 줄기 때문에 그래서 한 3, 4년은 괜찮고 가격은 계속 오를 거예요. 그러면은 가능한 빨리 사는 것이 지금 사는 가장 상가격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 무주택자는 어떻게 하든지 사는 것이 유리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지금 한 5년까지는 내다볼 수 있어요, 대충. 그런데 그 이후까지는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그런 식으로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는 또 우리 산업 구조와 앞으로 지금 미국과 관련해서 여러 정책들이 일어나오는데 우리 산업이 어떻게 될지 현재로서는 우리 산업이 잘 가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가 잘 돼 있어서 해외에서 수출도 많이 늘어나고 특히 반도체가 우리 많이 팔리고 그래서 많은 또 주가도 5,000% 올라가고 5,000포인트 올라갔고 그래서 자금이 좋습니다. 그건 한 단기 중기까지는 좋은데 그 이후는 그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그거는 그때 가서 봐야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이제 인구도 줄어들고 그래서 밝지는 않지만은 한 중기적으로는 상당히 이 부동산 시장이 화랑이 된다. 또 주식 시장이 지금 5천 이제 코스닥도 1,000이 올라갔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국 주식 시장에서 한몫 잡으면은 부동산으로 온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할 때 한 1조 2천억 정도가 주식시장으로 부동산에 왔더라고요. 그러면은 하이닉스 삼성전자에서 2배, 3배 했던 분들이 어느 정도 하면은 이게 이제 또 부동산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공급 물량과 수요 측면에서도 오를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내놓지만은, 이 우상향하는 거 바로 잡기에는 어렵다. 또 우상향을 나쁘게 봐서 안 돼요. 주식도 5,000포인트 되니까는 외국에 비해서 우리 주식을 제값받는 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엄청 좋잖아요. 그럼 부동산만 무조건 오르면은 나쁘다고 볼 수 없잖아요. 이게, 여기 대만 옆에 어디 있습니까? 일본, 이거 다 같이 봐서 대만에도 타이페이 중심가인 우리 평당 지금 1억 5천에서 2억 가고 이제 3억 가고 4억 간다 그러는데 이미 4억 대는 홍콩이나 싱가포르나 대만, 타이페이나 이런 데 많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만 꾹 눌러가 될 일은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 부동산이라는 것은, 자꾸 만지면은 우리 자꾸 이 문재인 때 많이 한 40번을 이렇게 만져갖고 키워버렸잖아요. 그러지 말고 시장 원리대로 웬만하면은 아주 급격할 때는 모르지만은 그러면 서서히 이 돈의 흐름에 따라서 이게 주식값도 오르고 돈이 많아지고 우리가 흑자가 쌓이면은 부동산도 다시 그렇게 해야지 국내에서 잡는다고 해서 나중에 투기 자본이나 해외 자본이 와서 이거를 우리 아파트를 사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당히 너무 이렇게 정책으로 쪼는 것보다는 시장 원리에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그거를 지금은 정부가 다 한다고 그러는데, 정부를 이기는 시장 없다고 최근에 누가 한 말 했는데, 그거는 단시간적으로 하는 얘기고, 절대 시장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이러한 시장도 수요와 공급, 시장 원리에 맡겨 놓아서 자연스럽게 올라도 돈이 많고 흑자가 돼서 경기가 좋아서 오르는 거는 그대로 둬야 되는데 이게 투기니 이렇게 보면은 주식 투자하면 투기가 아니고 부동산 하면 투기라고 보는 그 시각도 이제는 잘못된 글로벌 관점에서 봐서 하나의 이제는 아파트, 부동산도 하나의 상품으로 보는 전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런데 꼭 그걸 자꾸 투기적인 측면에서 보는 것은 좀 잘못된 시각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정부도 좀 유연하게
시장에 의해서 굴러가게끔 하는,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40번 가까이 대책을 내가고 결국은 정권이 바뀌어졌잖아요. 이렇지 않습니까? 그걸 왜 이재명 정부는 또 그렇게 하려는지, 지금 하는 게 똑같이 문재인 2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정치적인 게 아니라 이 부동산 측만 봐서. 그래서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거치면서 강남 아줌마들이 노무현, 문재인 한 번 더 해라는 말이 뭐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책을 펴는 입장에서는 너무 이거를 후려잡으려고 그러지 말고 이렇게 보완해 가면서 조정해 나가는 그 역할로 해야지, 이걸 다 시장 따라와 해갖고 지고 가게 되면은 뭐 세금 뭐 하고 이제 다음 또 세금 6월 지방선거 끝나면 이제 세금으로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뭐 세금으로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과거 우리 다 경험해 봤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시장에 맡기고 물 흐르듯이 가게끔, 이 부동산은 만지면 문제는 커진다는 거는 알고 가급적이면은 너무 이렇게 옥죄는 듯한 그런 건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혹시 무주택자나 또 상급지로 옮기실 분들은 가급적이면 빨리 옮기는 것이 좋겠다. 또 5월 9일 날 중과 다주택자들 두 채는 뭐 추가로 45%에서 20%, 그 다음에 30%, 그러면은 75% 되면은 그 지방시 10%하면 82.5% 되지 않습니까? 아마 5월 9일에 이제 그렇게 간다고 대통령도 그러고 그러니까는 순간적으로는 매물이 다주택자들이, 그런데 대부분의 다주택자 똘똘한 한 채로 대부분 받기 때문에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매물이 조금은 나올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강남 지역에 두 채를 갖고 온 사람은 그중에 한 채를 팔겠지만은 대부분 강남 지역이 한때 비강남 지역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강남 지역은 안 팔고 비강남 지역을 팔기 때문에 오히려 어쩌면은 비강남 지역에 매물이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을 마련하신 분은 이제 4월 달이나 5월 9일 전에 급매물 나오는 것도 한번 노려볼 만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월 9일 지나면요, 여기에 이제 일몰이 됩니다. 그다음부터는 이제 매물이 안 나오죠. 신규 공급도 안 되는데 매물마저 잠기게 되면은 그 결과는 명약관화합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 위반자들은 이걸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이렇게 자꾸 급약 처방을 하는지, 그 부분들, 그리고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또 이용해서 내 집 마련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29 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